총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 다들 선거운동하느라 바쁠 때죠. 공천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민주당은 경선에서 현역들 대거 탈락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다지 공정해 보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친문들은 싹 제거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거기에서 누구로 물갈이가 되느냐 이걸 봐야 했던 건데, 제가 보기엔 그냥 그럭저럭인 것 같아요. 민주당 인재풀 내에서는 그냥 평이한 물갈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제 개딸들의 극성 이런 것들이 문제였지, 그 외 부분에서는 좀 평범해 보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공천된 인재 수준이 너무 낮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이건 어차피 민주당의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정치의 인재풀 전체가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만약 민주당의 인재풀 수준이 낮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인재풀 수준은 거기에 높아야 되는데, 근데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민주당 경선이 좀 시끄럽기는 했지만 물갈이 폭이 워낙 컸으니까 특히 이제 중진들 그리고 거물들이 대거 탈락을 했잖아요. 시끄러운 게 당연하죠. 오히려 저는 민주당 경선 내용은 좀 문제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여기는 공천이 글쎄요,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봐요. 전에 얘기했지만 이번 총선의 바로미터는 세대교체거든요. 민주당은 이걸 했어요. 뭐 결과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선거를 끝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세대교체 모양새는 나왔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세대교체라고 하기엔 너무 물갈이 폭도 좁고 내용도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굳이 말하자면 2020년 총선 때랑 비슷한 공천 내용이에요. 2020년 공천 때 그때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멤버였던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통합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죠. 당시 문재인 정권이 뭐 조국 사태라든가 부동산 문제로 인기가 없었고 보수 통합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꽤 좋았어요. 그런데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죠. 이유가 뭐 무슨 세월호 막말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 특수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너무 어중간한 공천을 한 게 문제였어요. 당시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강한 정부를 원했거든요. 만일 미래통합당이 이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었다면 공천을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행정관료나 기업인 위주의 성굴곤 현장 관리자형 인재를 등용해서 공천을 줬어야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 세력이 선거만 바라보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서로 나눠주기식, 봐주기식 공천을 했거든요. 여기에다 사실 탄핵 사태 때 보수가 분열하면서 지역 조직도 분열을 하게 됐는데, 의원들 개개인보다 이 지역 조직 멤버들 간의 다툼이 더 험악했거든요. 당이 통합을 하면서 이런 지역 조직에 대한 어떤 수습과 정리가 필요했는데 그런 게 무시가 되고 공천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 조직은 뭐 자유한국당 출신들인데 공천받은 건 바른미래당 출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적과의 동침을 강요한 측면이 있었어요. 당연히 선거 유세 때 조직들이 안 움직이죠. 이러면 무엇보다 지역 조직과 여의도 중앙 조직이 함께 움직이게 되려면 이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는 종로 출마하게 되면서 거기 선거에 올인하느라 선거 지원도 제대로 못했어요. 과거에 박근혜가 강력한 캐릭터와 리더십으로 선거 지원을 해주고 했던 게 싹 빠진 상황이 되니까 후보들 개개인이 알아서 선거운동을 해야 했고, 지역 조직과의 불협화음, 준비되지 않은 여러 여건들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심 이런 것에 대한 파악도 늦었고, 이런 이유로 결국 선거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도 못했죠. 반면 민주당은 선거가 쉬웠어요. 일단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정부의 힘을 몰아줘서 전염병 예방을 해야 한다. 당시 마스크는 대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고 막 그랬는데도 선거 전략이 이렇게 단촐하다 보니까 오히려 먹혔거든요.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을 했죠. 언론이 떠들어대는 무슨 세월호 망언 뭐니 이런 것은 그냥 양념에 불과해요. 그런 게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죠. 그 결과 보수 야당이 참패,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 세력이 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을 들여다보면 그때랑 똑같아 보여요. 여기저기 정치적 안배를 하는 모습인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잡탕식 공천 느낌이거든요. 2024년 현재의 정치를 관통하는 테마가 필요한데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메가시티를 세우겠다 이런 공약을 테마로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당연히 총선에서는 공천받는 인재들도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등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 교통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판이 돼서 메가시티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권자들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의지가 있는 건지를 읽고 여당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을 보면 얘들이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는 거라고는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이 여기저기 시장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고 있고 이러는데, 아니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선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한동훈도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앞에 사진 찍히고 이런 거는 선거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의 인기몰이일 뿐이지. 가서 여당이 뭘 할 거고 왜 유권자들이 여당을 찍어줘야 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은 뭘 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 박근혜가 2012년 총선 때 진보 진영의 무상복지를 흡수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가 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박근혜라면은 이걸 해줄 거야 하고 믿음을 보이고 지지를 해줬잖아요. 한동훈도 자기에게 알맞는 메시지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가서 얼굴만 보여주고 메시지는 너무 없어요. 이거는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사람들 우우 몰려다니까 와 인기 이거 많은가 보다 하는 거지, 저 사람이 한동훈이 그래서 뭘 하려는 거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나와서 이재명만 열심히 까는데 지지자들이야 사이다 발언이겠죠. 그런데 중도층은 그런 거 그냥 시끄럽기만 하거든요. 공천받은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200 몇 명의 그 후보들 중에서 제 얼굴 하나 보고 지지해주세요라고 할 만큼 캐릭터가 매력 있는 후보가 있나요? 이 후보의 장점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유권자들이 아 찍어줘야지 하고 응답이 오는 후보가 얼마나 되나요? 한동훈이 여기저기 지원 요새 다니는데 보면 한동훈만 카메라에 집중된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고 옆에 있는 후보는 그게 누군지 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한동훈은 절대 박근혜가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기 당 후보의 보증수표 같은 존재였지만 한동훈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박근혜 같은 포지션을 지금 먹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진짜 욕 나오는 게 이건데, 조국이 선거에 등장하면서 반 윤석열 포지션의 유권자들에게 조국 그 자체가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조국이 제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아, 저 사람을 찍으면 윤석열을 엿먹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 메시지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한동훈이 이런 메신저 역할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기 황태자 같은 느낌인 거지 총선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국민의힘은 선거 참패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공학을 남발하고 있는데 선거공학은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시험을 치는데 수험서를 열심히 고르기는 하는데 정작 시험 공부 안 하는 꼴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공천은 뭐 반쯤 망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후보들이 각계로 전투하면 그냥 다 진다고 보면 돼요. 제가 보기에 원희룡 장관이 나간 계양도 그렇고 뭐 수원이나 마포, 김포, 분당 전부 망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 개개인들의 개인기로만 돌파하기에는 워낙 여기가 험지인 데다가 후보들 개성도 너무 약하고 공약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는 곳인데 문제는 한동훈이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어림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은 메신저예요. 유권자로 하여금 저 사람들, 저 당을 찍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어떤 변화가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그럴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한 거거든요. 2012년에 박근혜가 그걸 했었던 거고 이후 선거에서는 보수가 그런 인물이 없다 보니까 줄줄이 패배를 했던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시장 바닥 긁고 다닐 때마다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몰려들으니까 거기 취해가지고 지금 승리병에 걸려 있던데 저도 이쪽 근처에 오길래 그 현장 지나가면서 한번 봤거든요. 솔직히 예전에 박근혜가 그거 하고 다닐 땐 그 수십 배가 모였었어요. 한동훈 효과?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신기루예요. 제발 이런 근거 없는 승리병에서 빨리 벗어나서 총선에서 니들이 유권자들에게 뭘 해줄 건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짜야 돼요. 일단 후보는 다 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이 강점이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이대로면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계격파당할 것 같거든요. 그럼 남은 건 여의도 중앙당에서 후보들이 선거에 싸울 무기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